제발요. 저 정말 조금만 도움을 받고 싶을 뿐이에요. 가방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옮기기 힘들어요.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나도 바빠 죽겠는데 당신이 누군지 관심 없어. 저기 혹시 규정이 따로 있나요? 다들 짐 옮길 때 포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정? 아, 이봐요. 규정 좋아하시네. 이런 호강스러운 서비스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니, 저도 기차표 사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중 하나인데, 됐고, 이런저런 핑계 댈 시간에 그냥 직접 옮기세 더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저기요, 좀 과하신 거 아니에요? 하고 옆에서 지나가던 중년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아무리 바쁘셔도 저분도 손님인 것 같은데, 손님이면 어쩌라고요? 내 말 안 들립니까? 난 더 이상 짐 들어줄 여유가 없다고요. 포터가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다. 순간 기차역 대합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대화가 끊긴 공간 위로 역무원의 안내방송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전광판에는 곧 출발할 열차 정보가 번쩍이고 있었고 대합실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모두 포터와 그를 바라보는 청년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왜 도와주지 않는 거지?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설마 내 맞는 것 같기도 해. 군중 속 수군거림이 조금씩 커져갔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청년은 땀을 닦으며 점잖게 다시 포터에게 물었다. 이해합니? 업무가 많으시겠죠. 그래도 저도 거금을 내고 여러 개 짐을 맡기려고 했어요. 불편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데 혹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주실 수 없을까요? 시간?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난 이미 인원이 다 차서 더 받기 어려워. 주변에서 보고 있던 몇몇 사람들은 알만한 얼굴을 확인하고 눈이 동그래졌다. 저거 진짜 손흥민이야. 못 알아봤나 보네. 저 포터. 세상에 유명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구나. 누군가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슬쩍 꺼내며 이거 좀 찍어둬야 하는 거 아냐? 라며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했다. 나중에 이 영상 너무 퍼지면 역측에서 곤란해질 텐데. 글쎄요, 그래도 뭔가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해 보이긴 해요. 그 사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고 난감해하는 포터를 다시 바라보았다. 혹시 정말 여력이 안 되면 제가 가방을 직접 옮길 테니 카트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문제될 건 없잖아요. 포터는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카트도 막 아무나 못 쓰게 돼 있어요. 우리 규정상 포터가 동행해야만 쓰는 거고. 그 규정이 정확히 어디에 적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별것 아닌데 혹시라도 제게 허락해 주시면 여러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내가 말이야 괜히 이런 일 해먹는 거 아니라고. 빌려주다가 카트 망가지면 누가 책임지나. 그리고 당신 아무리 봐도 요새 TV에 나오던 개 같은데 그래도 소용없어. TV에 나오던 개. 주변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 사람이 손흥민 확실하네. 평소엔 얼마나 매너 좋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저렇게 곤란을 겪고 있네. 손흥민은 최대한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알겠습 규정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제가 제 힘으로 해결해 볼게요. 사람들이 숨죽인 차에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짐가방 3개를 양손에 들고 등에 작은 배낭까지 메고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포터는 멀뚱히 서서 팔짱을 낀 채 바라보았고 여기저기서 수근대는 소리가 이어졌다. 아니 저걸 저대로 두면 어떡해. 참, 저 포터가 너무하네. 그래도 큰 소리 내기에는 또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 규정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 같아.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저 사람 TV에서만 보던 축구 선수잖아. 소년의 엄마가 돌아보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다. 손흥민 선수라면 국가대표 아니니? 그런데 왜 저러고 있어? 저 포터가 도와주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 주변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지자 사람들은 그다지 떠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대로 보고만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에 몇몇은 역 직원에게 말을 걸기 위해 주변을 둘러봤다. 아니, 여기 직원분 어디 없어요? 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그렇지만 정작 역에 있는 다른 직원들은 매표소 창구에서 분주히 일하고 있거나 역 구석에서 스피커로 안내 방송을 하고 있었다. 이거 정말 그대로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지켜봅시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도움이라도 줘야죠. 한편 땀을 흘리며 가방을 낑낑 옮기던 손흥민은 주위의 시선을 느꼈지만 최대한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며 조용히 걸어 나갔다. 그러나 그의 이마에는 분명 부담과 서운함이 서렸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는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 이 정도 무게는 체력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자 근처에 있던 어떤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도와주지도 않는데도 화도 안 내고 그냥 직접 옮기네.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일부러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 사람도 많고 괜히 소란 피우기 싫은가 봐. 짧은 정적 후에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조심스레 손흥민의 팔을 잡았다. 아이고 젊은이, 무거운 짐 내가 좀 잡아줄 순 없고. 괜찮은가? 감사합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이 작은 장면이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역시 인성이 잘 드러난다. 근데 저 포터는 여전히 멀뚱멀뚱이야. 속삭이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지만 상황을 지켜보던 한 무리의 사람들은 쉽게 발길을 떼지 못했다. 이 사건 좀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동의해요. 유명인이고 안 유명인이고 손님 대접은 공평해야 하는데 어느덧 대합실 안에는 그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로 웅성대는 작은 물결이 일어났다. 일부는 내일 신문에 실리려나 라며 조용히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 인터넷에라도 글을 올려야지 라며 결심한 듯 휴대전화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근데 혹시 이거 계속 보면 재미있을지도? 아니, 재미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잖아. 우리도 역종사자의 자세가 어떤지 지켜보는 게 의미 있다고. 맞아.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하네.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갔다가 다음에 또 이런 차별을 받으면 어쩌나? 그 긴장감 속에서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손흥민을 알아보는 몇몇은 직접 그를 응원하고 싶어 했고 어떤 이들은 역시나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포터를 흘끗거렸다. 마치 다음 장면을 기대하듯 대합실 안에는 묘한 정적과 웅성거림이 공존했다. 이후에 어떻게 되려나? 계속 지켜봐야 알겠지? 서로 귀띔하듯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 곧 이어질 전개를 기다리는 듯 보였다. 야, 근데 혹시 너 라이브로 찍는 중이야? 응, 내 계정에 잠깐 올라가고 있어. 사람들 반응 뜨거울 것 같은데 우리도 끝까지 지켜보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작은 해프닝인지 아니면 대형 사건으로 번질지 알 수 없잖아. 일단 뭔가 더 벌어지긴 하겠지. 역 관리자가 나와서 중재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속삭임은 곧 본격적인 소동을 예고했다. 그리고 모두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말 그대로 숨죽이고 바라보게 되었다. 어서 다음 열차가 몇 시에 떠나는지도 확인해봐. 뭔가 크게 터지면 난 또 다른 영상을 찍을 거야. 알았어. 그리고 끝까지 보고 필요하면 온라인에 공유하자.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지. 그러지? 만약 이대로 넘어가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게 뻔하잖아. 그렇게 대합실 곳곳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사태를 관찰했다. 여가는 분명 바쁜 시간대였지만 이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두의 시계가 멈춘 듯 보였다. 이 기차역 시설 좋기로 유명했는데 이런 문제는 몰랐네. 유명도나 편의시설만 좋으면 뭐해. 서비스 마인드가 문제라면.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수군대기 시작했고 포터의 태도와 손흥민의 대처 그리고 역관리의 대응이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해하며 동시에 살짝 흥분된 마음으로 사건 전개를 주시했다. 조용히 지나갈 일은 아니구나. 이거 뭔가 제대로 후속 조치가 필요해. 누군가의 이 말에 다들 맞아, 계속 지켜봐야지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끝까지 보면 알 수 있겠지. 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짐을 옮기고 있는 손흥민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서 떠날 수 없었다. 그래도 힘내세요, 손 선수. 작은 목소리로 응원하는 이가 나타나자 주변 몇몇도 은근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대합실은 낯설지만 의미 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올랐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될 것만 같아.
누군가의 이 말과 함께 이 불편한 침묵의 순간이 곧 깨질 듯했다. 그럼 계속 볼까? 다음 장면이 더 궁금해지는데? 서울역, 여긴 역시 사람 많네. 손님도 엄청 다양하고. 그러게 말이야. 여기 몇 번 와봤지만 이렇게까지 소란스러운 건 처음 본다. 나도. 그런데 다들 저 가방 문제 때문에 발이 묶여서 이걸 구경 중이잖아. 안내방송 들었어? 15분 뒤에 부산행 KTX가 출발한대. 맞아. 그리고 그 옆 플랫폼에는 대전행 무궁화호도 있고.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어떤 열차 타려고 여기 있는 걸까? 그러게. 중요한 일정이라도 있는 건지 짐이 꽤 많아 보이긴 했어. 저기, 혹시 안내 도와드릴까요? 한 영무원이 슬쩍 다가오자 주위가 약간 술렁였다. 아, 네. 저 사실 부산으로 가야 해요. 경기 관련 일정이 있어서요. 경기? 아, 혹시 축구? 네, 저는 손흥민입니다. 영무원은 당황한 듯 약간 주춤거리며 시선을 포터 쪽으로 옮겼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겠습. 제가 잠깐 팀장님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러자 포터가 퉁명스레 끼어들었다. 아니, 내가 안 된다니까. 지금 내가 짐 옮길 시간이 없다고. 영무원은 다시 난감한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돌아섰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분쟁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바로 책임자를 모셔올게요. 잠시만, 책임자를 부른다고 해서 규정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포터는 팔짱을 더 세게 끼고 고개를 돌렸다. 그래도 확인은 받아야죠. 영무원은 작게 한숨을 쉬며 무정의로 뭐라 말하기 시작했다. 팀장님, 여기 포터 서비스 관련 문제가 있는데요. 네, 유명인? 아, 네, 맞아요. 네, 빨리 와주세요. 그 사이 사람들은 더욱 집중했다. 팀장 나오면 뭔가 달라지겠지. 역의 공식 입장을 들어봐야 알겠지. 한편 손흥민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최대한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크게 문제를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요. 혹시 규정이 있다면 그걸 제가 잘 몰랐을 수도 있으니 안내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자 포터가 비꼬는 말투로 나왔다. 안내를 받아도 자기가 직접 옮겨야 할 걸 뭐. 포터님, 저한테 뭔가 불만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 서비스 자체가 원래 이렇게 운영되는 건가요? 내가 얘기했잖아. 난 바빠. 남은 카트가 없고 이제 내 근무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 다른 사람 찾아봐요. 이거 좀 심하지 않아? 구경하던 한 젊은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맞아, 보통 저렇게까지 차갑게 대하진 않는데. 잠시 후 역 팀장이 보이는 듯했다. 중년의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며 멀리서 포터와 손흥민을 번갈아 확인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죠? 팀장님, 저 손님이 포터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요. 그런데 이분이 짐이 꽤 많습니다. 영무원이 간략히 상황을 보고했다. 팀장이 안경을 고쳐 쓰며 손흥민에게 예의 바른 미소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일정 때문에 가방이 여러 개라 원래 포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알고 왔는데 시간이 없다고 거절을 당해서요. 만약 규정상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직접 카트를 쓰게 해 주실 수는 없을지. 포터가 팀장 앞에서도 뻣뻣하게 말했다. 팀장님, 우리 서비스 공식적인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더 이상 추가는 어렵다고요. 팀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부드럽게 답했다. 보통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지금 아직 마감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지 않나요? 하지만 이미 제 스케줄이 다 찼다고요. 카트가 여분이 없어요. 카트가 아예 한 대도 없습니까? 네. 제가 모시는 분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 쓰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추가 요금을 더 낸다고 해도 안 될까요? 손흥민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자 포터가 비웃으며 답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몇 번을 말해요? 시간과 카트가 없다고. 주변에서 다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저건 좀 너무하네. 공손함이라고는 전혀 없잖아. 팀장은 난처해 보였으나 최대한 합리적인 토노를 유지하려 했다. 포터님, 그렇다면 혹시 다른 포터 서비스를 대신 해줄 수 있는 분이 지금 근무 중에 계신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손님께서도 기다릴 수 있으시다면 최대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 제가 차라리 조금 기다리더라도 같이 협조해 주실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포터는 팔을 뻗어 시계를 보며 계속 투덜댔다.
아유, 이런 일로 팀장까지 부를 필요가 있었나 몰라. 괜히 오버해. 사람들은 점점 더 이 포터의 태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웅성거림도 커졌다. 마음만 먹으면 길어야 10분이면 짐 옮기고 끝났을 텐데 이제 공연이 소란만 커지네. 팀장이 무정의로 다른 포터나 직원을 불러보려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별로 없었다. 아, 지금 응답이 없는데요. 다들 배치된 위치가 꽉 차 있어서. 영무원도 팀장에게 조용히 보고했다. 이번 주말이라 손님도 많고 특히 단체 여행객들이 몰리다 보니 대부분 예약된 상태라네요. 팀장은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만약 조금만 일찍 말씀해 주셨다면 예약으로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포터가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차며 뒷짐을 졌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유명인이면 다야. 그 작은 중얼거림을 주변 사람들이 놓칠 리 없었다. 뭐야, 저건 진짜 매너가 아니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손흥민은 다시 한번 머쓱한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그럼 제가 직접 카트를 끌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 아니면 정말로 괜찮으니 짐을 혼자 옮기도록 할게요. 곧 탑승 시간이 다가와서 팀장은 약간 곤란한 표정으로 포터를 돌아봤다. 카트 하나 정도는 비어 있는 게 없나요? 없다니까요. 규정상 포터 없이 카트를 함부로 빌려드릴 수 없긴 한데 그래도 지금 특수 상황이잖아요. 손님께서도 이렇게 부탁하시고. 포터는 팀장에게 대놓고 반발했다. 그 규정은 왜 있고요? 그냥 포터가 있어야 사고도 방지하고 관리가 되는 거라고 배웠는데 지금 와서 특별 대우를 하면 다른 손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변에서 다시 술렁임이 일었다. 특별 대우가 아니라 지금 다들 바빠서 생긴 예외 상황 아닌가? 굳이 저렇게 고집 피울 일인가 싶네. 손흥민은 난처한 표정으로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럼 그냥 제가 직접 옮기겠습. 더 이상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 안쓰러운 시선을 보냈다. 몇몇은 작은 목소리로 저분한테 저렇게 대하면 역 이미지에도 안 좋을 텐데. 그러니까 저건 단순 고객 응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 문제지. 라고 수군댔다. 팀장은 결국 난감한 듯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다. 자, 일단 손님, 저희가 역내 안내 직원 한 분을 급히 찾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 그렇게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네. 누구라도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죠. 포터님, 일단 지금이라도 이 손님 짐을 잠깐만이라도 실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따로 조정을 하든지요. 포터는 고개를 내저으며 이미 내 일정이 끝났다고요. 나는 그쪽에 대한 책임 못 집니? 규정 하면서 윗사람들은 왜 내 목소리는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네. 하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 사이 주위에서 이 소란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더 모여들었다. 아니, 뭐가 이렇게 복잡해? 짐 좀 옮겨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규정 타령만 하고. 어디선가 남자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손흥민 선수, 제가 도와드릴게요. 카트만 빌릴 수 있다면 제가 직접 끌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포터가 곧바로 반응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규정 위반이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규정이면 규정, 그러면 저에게도 규정 문서를 보여주세.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지듯 물었고 포터는 한껏 인상을 쓰며 내가 여기 그 규정을 다 들고 다니냐고 라고 맞받았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다. 근거도 제대로 안 보여주면서 안 된다고만 하는 거야? 이쯤 되면 역측도 책임이 크겠는데. 그러자 갑자기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여기서 더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역 보안요원이었다. 보안요원님, 죄송합니. 저희가 시끄럽게 하려던 건 아니고 포터 서비스 거부 문제로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손흥민이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보안요원은 곧장 포터 편을 드는 듯 규정이면 어쩔 수 없죠. 더 큰 소동이 일어나기 전에 마무리하시죠. 손님께서 직접 옮기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 포터는 다시 어깨를 으쓱하더니 보셨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보안요원도 그렇게 말하잖아. 내 책임 아니라고. 하고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이때 인파 사이로 손흥민을 알아본 한 노년 신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아무리 규정이 있어도 저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건 단순히 규정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문제라고.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다. 맞아요. 저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설령 규정이 있더라도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야. 포터는 자신의 목소리를 더 높이며 당신들이 현장 일을 알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고 곧 이곳저곳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포터 일을 하지? 라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민망하다는 듯 양손을 들어 보였다. 다들 진정하세. 저도 이분과 싸우고 싶지 않습. 그냥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겠다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격해졌다. 포터와 대합실의 일부 시민이 서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역 팀장과 역무원은 급히 말렸지만 그 목소리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이 사람이 한국 축구 대표 선수인 거 모르는 거야?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일반 손님이었어도 대우가 달랐을까 싶네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이 광경을 실시간으로 찍으며 외쳤다. 안 그래도 저 사람 태도가 이상하다는 글이 예전에 올라온 적 있다는데 이번에 제대로 찍어야겠어. 포터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지며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 함부로 찍지 말라고 라고 소리쳤다. 대합실의 공기가 차갑게 굳어가는 듯했다. 팀장은 계속 보안요원에게 진정시키세요 빨리 라고 사인을 보냈고 보안요원은 우왕좌왕하며 제발 흩어지세요 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런 외침은 분노가 가라앉은 후에나 통할 이야기였다. 저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지. 근데 저 포터도 뭔가 속사정이 있는 건가? 속사정이 있어도 태도가 저러면 문제잖아.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대체로 포터에 대한 비판이 압도적이었다. 마침내 손흥민이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작게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혹시 제가 다른 방식으로 짐을 옮겨도 괜찮나요? 이미 규정이 안 된다고 했으니 스스로 모든 짐을 들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자 역 팀장이 저희가 안내 도우미를 수배하긴 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죄송스레 말했다. 그럼 제가 일단 직접 옮기겠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2개의 대형 가방을 끌어안고 힘겹게 움직였다. 멀리서 한 아이가 엄마, 저 아저씨 팔 아프겠다 하며 걱정했고 엄마는 저 아저씨 유명한 축구 선수야. 운동 잘해서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힘들겠지. 라고 대답했다.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호기심 반, 분노 반의 톤으로 중얼거렸다. 세상에 저런 장면을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소라는 점점 커졌고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이거 계속 이렇게 가다간 곧 인터넷에 퍼지겠는데? 벌써 라이브 중계에 올라갔을 수도 있어. 포터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할 테면 하라지 하는 태도를 보였고 팀장은 땀을 흘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손님, 아직 열차 출발까지 시간 조금 남았으니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에게 연락해 볼게요. 손흥민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기다릴 테니 혹시라도 방법이 생기면 알려주세요. 그 순간 가까운 곳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을 한 남자가 인파를 헤치고 다가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길을 터줬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나타나자 모두가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다. 저 사람 방송인 아닌가? 유명 MC잖아.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어쩌면 다른 스케줄로 왔나 봐. 그는 상황을 대충 파악한 뒤 재빠르게 팀장에게 말을 걸었다. 지금 손흥민 선수 집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무슨 일이죠? 팀장은 급하게 답했다. 포터 서비스가 지금 만석이라 도움을 드리기가 힘들어서요. 그 유명 A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고민하는 듯 했다. 이거 안타깝네. 내가 좀 도울 순 없을까? 포터는 곧바로 규정을 외쳤다. 아무나 카트를 못 써요. 유명 A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알겠습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럼 그냥 제 손이라도 빌려드릴게요. 손 선수. 하고 직접 한 짐을 들었다. 손흥민이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괜찮으세요? 본인도 무거울 텐데. MC가 씩 웃었다. 나는 프로그램에서 더 무거운 짐도 옮겨봤어요. 괜찮아. 이렇게 유명 MC와 역팀장, 역무원의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포터는 고개를 돌린 채 뚱한 표정을 지었다. 요란 떨기는.
오히려 규정이면 규정대로 안내만 잘 해줘도 될 텐데요. 그렇지. 근데 사람이 응대하는 태도가 이 모양이니 이때 한 목소리가 군중 속에서 터졌다. 저 사람 결국 밥줄 끊기겠네. 곧바로 다른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근데 그건 좀 너무하잖아. 이 포터도 나름 고충이 있을 거야.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고충이 있어도 남을 대하는 태도는 기본이 있지 않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게 다 드러났으니 논란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포터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사람들 눈총 속에 더 심술난 듯 보였다. 무조건 나만 악당 만들지 말라고 라고 소리치자 다시 군중에서 야유가 나왔다. 팀장은 그를 달래려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면 우리 역 전체 이미지만 나빠질 테니 제발 좀 자제해줘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되잖아요. 포터는 씩씩거리며 한 발 뒤로 물러났고 주변 사람들도 조금은 차분해졌다. 바로 그때 손흥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네, 죄송합니 조금 문제가 생겨서요. 아, 네 알겠습 곧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팀장을 봤다. 곧 미팅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부산행 열차를 타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팀장이 재빨리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 제가 지금 다른 팀원 한 명을 찾았어요. 마침 마무리 근무 중인 분이 계시다 하니 금방 불러오겠습니다. 그러자 한 영무원이 급히 뛰어가더니 조금 뒤에 새로운 포터 한 명을 데리고 나타났다. 그 포터는 숨을 고르며 팀장님, 지금 상황 들었습. 제가 가능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공손히 인사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주변 사람들도 이제야 일이 풀리네.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수군거렸다. 그렇다면 빨리 짐 옮깁시다, 손님. 새로운 포터가 예의 바른 말투로 말하자 손흥민은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어떻게 갚죠? 라며 고개를 숙였다. 원래 포터는 그 장면을 뚫어지게 지켜보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군중 몇몇이 그냥 가버리는 거야? 끝까지 남아서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지. 라고 외치자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어쩔 줄 몰라 했다. 팀장이 그를 보고 손짓하며 말했다. 잠깐, 우리 얘기 좀 하죠. 그렇게 점점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것 같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은 크게 퍼질 조짐이 보였다. 사람들 휴대전화엔 사진과 영상이 가득했고 각종 SNS를 통해 손흥민이 짐을 직접 옮겨야 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정보가 퍼지는 중이었다. 이거 진짜 엄청난 뉴스가 되겠는데? 아마 역측도 나중에 사과문 같은 거 내야 하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 이 사건이 그냥 묻히긴 힘들겠지. 손흥민은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를 돕는 새 포터는 빠른 손놀림으로 짐을 카트에 실었고 팀장과 영무원은 줄곧 곁에서 사과와 설명을 반복했다. 그러나 그 다정한 장면 한편에는 아까까지 목소리를 높이던 포터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쉽게 그 곁을 떠나지 못했고 동시에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할 때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진 듯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단지 내 일하는 방식대로 했을 뿐인데. 작은 목소리였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귀에는 들릴 정도였다. 그래도 저건 좀 아니지 않나? 하고 속삭이는 이들도 있었으나 큰 충돌이 다시 벌어지지는 않았다. 대신 묵직한 침묵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손님, 이제 열차 타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새로운 포터의 안내에 따라 손흥민은 입구 쪽으로 이동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덕분이에요. 역 팀장이 곁에서 아, 손님 죄송하지만 연락처나 간단한 정보를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우리 역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나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요. 하고 조심스레 물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고 싶지 않습. 다만 앞으로 다른 손님들이 비슷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팀장은 겸연쩍게 웃으며 네, 알겠습.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열차 탑승 시간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포터가 능숙하게 가방을 실어 나갔고 주변 사람들은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러 명이 이미 휴대전화와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SNS에 올린 것이 확실해 보였다. 이거 분명 화제되겠네? 손흥민 선수가 짐 옮기다니 어이없으면서도 대단한 일이야.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탑승 직전 고개를 돌려 포터와 시선을 마주쳤다. 포터는 살짝 당황한 기색으로 그를 바라봤다. 짧은 침묵 끝에 손흥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고하세요. 그 한마디에 포터는 마지못해 끄덕이곤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마무리된 것 같았지만 사실 이 사건의 여파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아이고, 정말 큰 소리가 온라인에 퍼지고 있네요. 팀장님 보셨어요? 벌써 기사까지 났다던데요. 며칠 후 영무원들은 대합실 벽 모니터에 뜬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손흥민 기차역에서 짐 옮기다. 영상 파문이라는 자막이 뜨고 수많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다. 이런 이슈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이야. 우리 여기 너무 유명해져 버렸네. 안 좋은 의미로. 저 포터 아직 근무하고 있나? 이 사건으로 역장님과 본사에서도 난리예요.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죠. 팀장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문제는 그 포터뿐 아니라 우리가 대처를 제대로 못한 것도 커요. 손님이 규정 몰랐다는 이유로 냉정히 돌려보낸 건 부당해 보이잖아요. 영무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포터는 요즘 어떨지,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으려나. 요즘 말이야, 출근도 안 하고 있다더라고. 이 휴가 낸 건지, 사실상 대면하기 겁나는 건지. 팀장은 조용히 책상을 두드리며 잠깐 생각하더니 그 사람도 나름 힘든 사정이 있긴 했어요. 가족 병원비 때문에 추가 근무 엄청 많이 자청하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더라고. 하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렇다고 저렇게 고객을 무시해도 되나. 영무원이 뒤이어 말을 이었다. 어쨌든 공감 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방법이 틀렸어요. 그때 다른 직원이 달려오며 소리쳤다. 팀장님, 아까 손흥민 선수 매니저라고 하시는 분이 전화했는데 오늘 오후에 역에 들르겠다네요. 뭐라고요? 갑자기 왜? 아마 지난번 일 때문에 공식 얘기를 하려는 듯해요. 팀장은 다시 한숨을 내쉬며 에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지 하고 자리에 일어섰다. 오후가 되자 몇몇 영무원과 팀장은 조심스럽게 대합실 근처에 접견실을 정리했다. 곧 손흥민의 매니저가 들어왔는데 예상외로 함께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손흥민 자신이었다. 그는 청바지에 편한 셔츠 차림으로 나타나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방문해서 죄송해요. 지난번에 일을 좀 마무리 짓고 싶어서요. 팀장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 어서 오세. 사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릴 기회를 마련하려 했는데 먼저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때 팀장님과 영무원분들께서 바로 도와주신 덕분에 열차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나 팀장은 고개를 떨구며 그 일이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역에 대한 비난도 많고 포터 서비스에 대한 민원도 급증했으 무엇보다도 그날 무례하게 대했던 분이 지금 출근도 잘 안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한 것 같아요. 라고 털어놓았다. 아, 그러셨군요. 손흥민은 살짝 망설이더니 매니저를 한번 쳐다봤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 선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대로 하세요. 라는 표정을 지었다. 손흥민은 작게 숨을 고르고 말했다. 사실 저는 그날 일로 개인적으로 그 포터님께 분노를 품거나 원망을 하진 않아요. 누구에게나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걸 해소하는 방식이 조금 극단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습. 그래서 저희도 그분이 다시 근무하게 된다면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라고 답했다.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좋습.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하고 주머니에서 작은 서류를 꺼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싶은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예요.
역이나 공항 같은 곳에서 짐을 옮기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더 체계적인 수화물 지원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제가 기부 형태로 협력하고 싶습니다. 팀장은 깜짝 놀라며 아니, 그런 후원을 직접 하시겠다고요? 라고 눈을 크게 떴다. 네. 이미 해외 유명 역이나 공항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거든요. 한국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어요. 포터 여러분들께 적정 인센티브와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면서도 고객에게는 안정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죠. 영무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대단하세. 이런 제안은 생각도 못 해봤는데. 손흥민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아니에요. 저도 사실 해외 생활하며 느낀 점이 많거든요. 역에서든 공항에서든 짐 때문에 곤란을 겪는 분들을 종종 봤어요. 저 역시 선수 생활 때문에 이동이 잦으니까 간단한 개선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죠. 팀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멋진 제안이군요.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 손흥민은 손에 든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 적혀 있긴 하지만 한 줄로 요약하자면 맞춤형 짐 옮기기 서비스 시스템이랄까요? 모바일로 예약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무료 우선 지원 제도도 만들고 또 포터 근무 환경을 개선해서 불만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질적인 근무 인력이 부족하면 역 차원에서도 인턴 제도나 파트타임 형태로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제안할 수 있고 매니저가 그 말을 받았다. 축구협회나 다른 기관과도 연결하면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손 선수가 이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부금을 제공해 운영 프로세스를 같이 꾸려볼 계획입니다. 팀장은 감탄 어린 목소리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 우리 역뿐 아니라 전국 주요 기차역에서 활용할 수도 있겠어요. 라고 했다. 손흥민은 겸손하게 웃으며 정말 그렇게 된다면 영광이죠.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날 저와 언쟁을 벌이신 그 포터님께도 제가 직접 인사드리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영무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그분이 과연 받아줄까요? 요즘 아주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라는데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람이 다치거나 큰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서로 대화로 풀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게 짧은 만남은 뜻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역측은 손흥민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식 발표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포터를 다시 만나 대화를 시도해 보겠다는 답변도 주었다. 손님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 오늘 방문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역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덕에 늘 편하게 이동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서로 보완할 점을 찾으면 더 좋아질 수 있죠. 그렇게 손흥민과 매니저는 역을 떠났다. 이번엔 누구도 그를 맞거나 불쾌하게 대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저렇게 인성이 좋은가 봐 하고 속삭였고 영무원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거듭 감탄했다. 며칠 뒤 결국 그 논란의 포터가 팀장실을 찾아왔다.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눈 아래엔 다크서클이 짙었다. 팀장은 차 한 잔을 내밀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오랜만이네요. 요즘 많이 힘들었죠? 포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집 안 사정 때문에 제가 과로 비슷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인터넷에 내 사진이 떠돌고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 팀장은 한숨을 쉬며 그래서 그날 태도가 좀 과격했나 봐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건 크나큰 문제가 됐고 무엇보다 고객 응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라고 차분히 말했다. 포터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도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순간적으로 욱해서 특히 그 사람 손흥민이란 걸 알고는 더 기분이 이상했어요. 왠지 유명인이니까 특혜 바라나 하는 선입견도 있었고 하고 털어놓았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직접 역에 왔었습니다. 네, 들었습. 혹시 저에게 무슨 법적 조치라도 취하나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이 같이 좋은 방향으로 협력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포터는 놀란 눈으로 팀장을 바라봤다. 저를 용서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더 나아가 당신과도 대화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세수화물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포터 근무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라는데. 포터는 갑작스럽게 눈물을 보일 듯 고개를 푹 숙였다. 나 같은 사람도 거기에 끼어들 자격이 있을까요? 난 이미 온갖 욕을 먹었는데 팀장은 조용히 그를 달랬다. 사람이 누구나 실수는 합니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사과할 용기 바꿀 의지가 있다면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 후 포터는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럼 제가 손흥민 선수를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습. 그리고 저도 이 일을 오래 하면서 불합리하다고 느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전달해서 개선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 팀장은 미소 지으며 좋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바예요. 당신만큼 현장을 잘 아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예전처럼 화만 내지 않고 건설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답했다. 그날 포터는 한참을 울먹이다가 결국 웃으며 돌아갔다. 반드시 제대로 사과하겠습. 그리고 이 시스템이 정말로 도입된다면 저도 성심껏 협조할게요. 팀장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기를. 일주일 뒤 역측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엔 손흥민과 매니저, 팀장, 그리고 다시 돌아온 포터까지 함께했다. 언론사 카메라와 방송 기자들이 모여들어 앞다투어 플래시를 터뜨렸다. 포터가 먼저 마이크를 잡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서울역에서 손흥민 선수께 매우 무례한 태도를 보였던 포터임니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승캬츠 안도니 센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고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의 말을 지켜봤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날 이미 예약된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손님께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습. 현재 온라인에서 저에 대한 비판이 거셌는데 모두 제 탓임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손흥민을 향해 몸을 돌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 선수님께도 사과드립니. 정말 죄송합니. 그리고 이렇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있던 손흥민은 상냥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일은 저도 일정이 급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했고 포터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다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제 함께 더 좋은 환경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넘기자 손흥민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역과 협력하여 새로운 수화물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되어 기쁨니 포터 서비스가 단순 노동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되도록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자들이 잇따라 질문을 퍼부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포터들의 근무 여건은 어떻게 개선될 예정인가요? 손흥민은 차분히 답변했다. 먼저 모든 포터가 무리한 근무 스케줄을 잡지 않도록 인력 충원과 근무 시간 조정을 할 계획입니? 고객들이 미리 예약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무료 혹은 할인 서비스를 도입하려 해요. 그리고 포터 업무를 희망하는 분들이 적정한 교육을 받고 친절 응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차역에서 짐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말 뜻깊은 프로젝트네요. 손흥민 선수가 자비로 기부금을 낸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제가 해외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런 문제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믿음. 물론 역측과 협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거예요. 이제 시작이니까 많은 분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옆에 선 팀장은 화난 얼굴로 덧붙였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포터 서비스뿐 아니라 전반적인 고객 응대 매뉴얼을 강화할 예정이니 차별 없는 역, 모두가 편안한 역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터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 역시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고 친절한 포터가 되겠습.
그날 제가 보인 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제는 이를 계기로 발전하겠습.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내고 실천하겠습니다. 장례는 따뜻한 박수와 함께 밝은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수많은 기자들은 사진을 찍고 이 역사적인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발표가 끝난 뒤 손흥민과 포터, 팀장, 매니저 모두가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서로에게 미소를 교환하는 그 모습은 분명 일주일 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정말 감사드립니 이렇게까지 도와주시고 또 사과도 받아주시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포터는 뒤편에서 손흥민에게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저는 아직도 죄책감이 크지만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세 저도 옛날에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영국에 처음 갔을 때 언어 장벽도 있었고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온갖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때마다 지칠 뻔했는데 결국 극복해내니까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라고 격려했다. 포터는 눈시울을 붉히며 정말 감사합니 축구 선수로서 유명하실 뿐 아니라 이렇게 마음도 넓으신지 몰랐어요. 저도 손 선수처럼 언젠가 떳떳하게 이 일을 자부심 갖고 하고 싶네요. 라고 말했다. 매니저가 옆에서 웃으며 잘하실 겁니 이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포터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다. 팀장도 끄덕이며 우리 역도 적극 지원할 테니 함께 파이팅 합시다. 라고 화답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아, 진짜 보기 좋네. 결국 이렇게 화해하고 협력하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곧 영내 방송에서 안내가 나왔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장에서 10분간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손흥민은 포터를 가리키며 같이 사진 찍으실래요? 나중에 제 SNS에도 올리고 싶어요. 우리 협력 관계를 공식화해보죠. 라고 제안했다. 포터는 살짝 부끄러운 듯 웃으며 네, 좋습. 저 같은 사람이랑 사진 찍어주신다니 영광이네요. 라고 답했다. 그 뒤로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밝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가 번쩍이는 사이 이미 여러 포털 사이트 실시간 뉴스에 기사가 쇄도했다. 손흥민 자비로 포터 지원 프로그램 추진, 기차역 포터 공식 사과, 손흥민과 함께 서비스 개선 등의 제목이 빠르게 올라왔다. 이렇게 화해하고 나니 저도 마음이 편해요. 손흥민은 나직이 말했고 포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고 감사합니 정말로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게 진짜 성장이지. 이제 역에서도 달라질 거야. 하고 속삭였다. 그날 저녁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손흥민 대인배다. 와,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네. 포터님도 반성했다고 하고 제대로 시스템 만들겠다니 정말 기대됨. 다양한 댓글이 달렸고 이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아, 그럼 역에서 짐 옮기는 게 앞으로 한결 편해지는 건가? 그렇대. 미리 예약도 가능해지고 노약자나 장애인 우선 지원도 생긴다나 봐. 우와, 완전 혁신이네. 포터들 근무 환경도 개선한다니 서로 좋은 변화겠지. 어느덧 사람들은 그날의 갈등을 떠올리며 동시에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 서울역을 비롯한 여러 주요 역에는 시범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온라인을 통해 쉽게 포터 예약을 할 수 있고 역에 설치된 키오스크로도 현장 신청이 가능해졌다. 곳곳에 짐 걱정 없는 기차 여행 함께 만들어요. 라는 홍보물과 안내문이 붙었다. 출범식 당일 손흥민은 바쁜 일정에도 잠시 들러서 포터들과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전보다 한층 밝아진 표정에 그 포터를 다시 만났다.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손흥민이 묻자 포터는 환하게 웃으며 네, 지금은 여러 명이 함께 협력해서 업무를 나누니 몸이 훨씬 편하고 손님 응대에도 집중할 수 있어요. 라고 답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됐다면 기쁘고요. 혹시 새로운 시스템 운영하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포터는 활짝 웃으며 네, 마침 테스트해보니 작은 문제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조금씩 고쳐나가면 완벽해질 것 같아요. 라고 밝혔다. 그러자 손흥민은 엄지를 들어 보이며
좋아요,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역으로 이 프로그램을 확산시켜 봅시다. 라고 격려했다. 그 시각 지나가던 여행객들이 그들을 보고 수군댔다. 와, 저분들이네. 저희 덕분에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겠다. 맞아. 이전에는 짐 옮기려면 포터님 찾아다니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앱 예약으로 쉽고 친절해졌대. 아이를 동반한 가족도 이제 아이 짐까지 들고 다니느라 고생 안 해도 돼서 좋다. 고 환하게 웃었다. 정말 한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대립했는데 이렇게 바뀌니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결국 서로 오해를 풀고 시스템을 개선하니까 다 잘 됐잖아. 기차역 안을 지나다니는 손님들 사이에서 옛날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이 낯익은 포터와 손흥민의 모습을 슬쩍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다. 이게 다 손흥민 선수가 한 말 덕분이야. 누가 그렇게까지 포터 근무 환경까지 신경 써주겠어? 응. 그리고 저 포터분도 마음을 바꿔서 개선안에 적극 참여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좋은 거지. 어느새 역 안에는 화목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누구나 짐을 맡기고 편안하게 열차를 탈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다. 팀장 역시 환한 표정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날 오후 잠시 역 광장에서 간단한 기념 행사가 열렸다. 서울역장과 손흥민, 새롭게 바뀐 포터 대표가 함께 자리를 빛냈다. 역장과 팀장은 이 프로그램을 전국 주요 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공식 발표했고, 손흥민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추가 기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를 잡은 역장이 오늘의 주인공 손흥민 선수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자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사실 저는 축구 선수로서 공 하나만 잘 차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살면서 점점 느낍니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사회가 더 나아지도록 한 걸음씩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작은 도움을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 저 또한 늘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환호를 보냈다. 역시 멋져. 진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어진 순서에서 포터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 포터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걸 배웠습. 단순한 짐 운반자가 아니라 여행객과 손님들을 편하게 모시는 서비스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겠습. 저를 포함해 지난 실수들 모두 반성하고 바꾸기로 했습.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회장안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가득 찼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고 포터 대표는 그 눈빛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로 포터와 손님 그리고 역 전체가 한 마음으로 차별 없는 편의 서비스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이었다. 행사 후 한 취재 기자가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오늘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습. 혹시 이번 일을 통해 시청자나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손흥민은 잠깐 생각하다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이유로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든 상황이라 해도 남에게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대화와 협력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축구장에서만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의 자리에서도 많은 걸 깨닫습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변에 기자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말씀 감사합니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려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주변에서 듣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짜 멋진 선수야. 다들 배울 점이 많네. 라고 감탄했다. 포터도 먼발치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곧 자신에게 향한 눈빛에 부드럽게 화답했다. 예전 같았으면 회피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해지려고요. 그는 그렇게 다짐하듯 중얼거렸고 곁에서 동료 포터들이 함께 잘해보자 하고 손을 맞잡았다. 그래, 우리도 배운 대로 친절하게 서로 도우면서 일하자. 실수했어도 고치면 되잖아. 맞아. 그리고 이번에 새 프로그램으로 우리 일도 훨씬 편해졌고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매니저와 함께 조용히 역 구내식당 쪽으로 걸어갔다. 이젠 어느 정도 해소된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여기저기서 저기 손 선수 지나간다.
그 속삭임이 들렸지만 그는 가벼운 미소로 답하며 자리를 떠났다. 식당 입구에서 매니저가 물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때요? 손흥민은 창문 밖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포터들과 영무원들, 그리고 여행객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시작이죠, 사실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 테니까. 그래도 오늘로 뭔가 좋은 변화를 이뤄낸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매니저가 웃으며 다음 일정도 빡빡한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이건 꼭 필요했던 일이었죠. 라고 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축구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식당 안으로 들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희망을 만들어가는 데는 결국 사람 간의 대화와 배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매니저는 따뜻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늘 잊지 말아요. 이건 결국 모두가 함께 만든 승리니까. 그렇게 손흥민은 기차역에서의 소동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메시지를 남겼다. 실수와 갈등도 있겠지만 진심 어린 대화와 협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유명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돕는 자세가 결국 사회를 움직인다는 사실. 한편 역관에서는 언제나처럼 다음 열차 출발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승객 여러분, 부산행 KTX가 곧 출발하오니 방송 소리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들 사이로 새로워진 포터 서비스가 분주하게 가방을 옮기고 있었다. 그곳에는 예전의 불친절함 대신 밝은 미소와 정중한 인사가 가득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직접 체험한 승객들은 이젠 가방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하며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열차에 올랐다. 그렇게 작은 사건에서 비롯된 큰 변화를 통해 모두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내일 또 다른 기차역과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세. 누군가에게 사소해 보이는 문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벽이 될 수 있고 그 벽을 허무는 건 결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노력이라는 걸요.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녀 생시 김씨